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이거 내가 알아야 될지 몰라야 될지 판단을 해보셔. 1번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최고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여러분 1번, 2번에다가 최고 그리고 의사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이렇게 써. 오른쪽에 1번, 2번에다가 최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의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대리가 허용이 돼. 대리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 정도 알고 하시면 돼.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대리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 통지는 발신주의, 도달주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고 그 다음에 양도 설정만 나오면 처분행위.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알면 돼. 5번까지는 그렇게 너무나 확대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듣고 말아버려. 권리의 변동에는 권리 변동의 형태를 보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쓰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에 오실 때 하는 거니까. 권리의 변경에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고 권리의 소멸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절대적 소멸, 특정인에게만 사라지는 상대적 소멸이 있어. 권리의 변경이 이렇게 괜찮아. 주체의 변경, 객체의 변경 이렇게 됐어. 객체의 변경, 그 다음에 효력의 변경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객체의 변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을 써. 내용의 변경이다. 듣고 말아버려.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는 채권이 생겨. 소유권 넘겨줘. 그런데 갑이 병에게 이렇게 등기해 줘버리면 이행불능이 돼. 그러면 채권은 이행불능으로 토지 넘겨주시오는 권리가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서 대상 청구권으로 변하지. 이런 걸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래. 하나 기억해봐. 손해배상 채권이 뭘로 변한다? 돈으로 변해. 물건 내놓으시오는 권리가 돈 주시오는 권리로 변하는데 이걸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효력의 변경을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자, 임대차 계약을 해. 그 임대차 계약은 임차에 있는 임대인에 대한 효력이 생겨.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지. 이런 걸 효력의 변경이라고 그래.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그럼 5번 봤더니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2순위가 순위 승진했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5번은 뭐라고 하다 순위 승진에다. 순위 승진에다가 밑줄 그시고 순위 승진에다 밑줄 그시고 뭐의 변경? 효력 변경 이렇게 써놓으면 돼. 또는 이걸 작용 변경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런 건. 왜냐하면 법률행위의 종류만 알면 되니까. 법률행위의 종류.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은 5번은 찍었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병이 그 사실을 알고도 갑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하였다. 그래서 자 갑이 이건 여러분 2번은 또 나오니까 꼭 외워놔. 갑과 이중 매매는 계속 나오더라고 요즘에는. 매매했고 병이 이렇게 매매했는데 자 이 매매는 자 첫째 병이 알고 매매했다면 유효 무효 유효. 그리고 알고 요청했다면 판사의 행위로 무효지. 이렇게 돼 있어. 알고 요청했으면. 1번.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여 무효여? 유효. 알고 했으니까 유효. 둘째. 을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 봐. 을이 매매해서 이렇게 넘겨받았어. 점유.
그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점유한 을은 자여, 타여, 매매했으니까 자, 주. 그러면 취득시 홀수 있지, 20년간 점유하면. 그래서 밑줄 그으셔. 을이 X 토지를 점유에다 밑줄 그으시고 포인트는 자주점유 이것이야. 을이 X 토지를 점유하는 건 무슨 점유? 자주점. 이걸 보라는 거예요. 3번. 갑병이 무효이면, 자, 여기가 무효이면 이제 등기가 이렇게 돼 있겠지. 등기부로 상상해서 1번 갑에게서 2번 병에게 넘어갔다고. 그럼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해 주실 수 없지. 채권이니까. 채권은 이 사람 저 사람 특정인에 대한 권리. 그래서 갑병 간의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틀렸고, 갑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정이 선이라면 정은 제2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무효였는데 참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이것은 이 갑과 병 사이의 매매가 무효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어. 지금 적시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야. 이게 적극 가담해서 무효라고 적시해 주었어야 돼. 갑병 간의 매매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라는 걸 적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지.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반사이득 행위로 무효라고 추측했다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안 내. 여러분은 반사이득 이중 매매라고 추측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무효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효 사실을 반사이득 알고 요청했다고 허고하자는 거야. 그럼 이제 병과 거래한 정. 자, 정. 해봐. 정이 선이더라도 이게 선이더라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지. 이렇게. 그래서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제 밑줄 그으셔.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이다 밑줄 그으시고 절대적 무효 이렇게 써야 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근데 여기서 갑병 간의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낭패잖아 이거. 그래서 오히려 공부거리를 제공해 준 거라고. 근데 갑병 간의 매매를 우리는 이중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라고 낸다면 그건 사법시험 수준이야. 근데 우리는 갑을 간에 매매했고 여기는 적극 가담했다고 단서 달아준다고. 그러면 여기는 절대 무효지. 제3자도 절대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정은 제2 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야지. 반사이득 행위로 무효였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갑병 사이의 계약이 유효인 경우 을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병의 X 토지 청구에 대하여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그 5번이 틀렸지? 유치권은 그냥 토지의 바른 비용. 그러니까 을이 봐라. 여기 을이 땅에다 발랐냐 갑에 손에 돈 주었냐. 매매대금 줬잖아 이렇게. 그걸 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중매매 나오면 유효든 무효든 갑도 유치권 주장 못하고 을도 유치권 주장 못해. 그래서 이중매매만 나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써봐 거기다가 2번에다가 정리하고가 이중매매만 나오면 첫째 유치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 없다. 둘째 채권자 취소권 없다. 이렇게 두 개만 외우고 가셔. 이중매매 나오면. 이중매매 나오면 유치권 있어 없어? 없고 채권자 취소권도 없고 이렇게 두 개 외우고 가셔. 3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발신해놓고 도달 전에 죽었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 효력이 없다. 1번 마저 틀려.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을 때 그 의사표시에는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야지.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했어야 돼. 틀렸지? 2번. 표의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면서 동그림자 알면서 그러면 공시송달해서는 안 돼.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 이거. 그래서 알면서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번 주의하셔야 돼. 3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진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밑줄 것이고 허위표시는 적용이 돼야 안 돼. 허위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허위표시는 적용? 상대방이 있지? 상대방이 있어버리면 허위표시도 적용돼. 그래서 오른쪽에 써놓으면 통정도 된다.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진의한 의사표시도 되고 또 뭐도 돼? 통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있는 에다 가로 해봐. 상대방이 있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해보셔. 자, 문제 나간다.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지? 아니 틀렸잖아. 그렇게.